신이민과 재해동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이민에 의해서 재해동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서의 신이민 그리고 독일 이민사회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독일로의 이민은 광부와 간호사가 중심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 파견됐습니다. 광부 같은 경우에는 1963년에서 1976년까지 약 15년 정도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독광부 45년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대략 7,936명이 초청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들 광부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 광산기술자 또는 교육생 신분이었습니다. 혹은 실습생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라기보다는 교육생의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인들도 독일에 이렇게 광부로 갔는데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시장에 보면은 주인공이 독일의 광부로서 파견이 되죠. 그래서 약간 코믹하게도 그려집니다만은 이 건강검진도 받고 신체검사도 받습니다. 신체검사에서는 허약하기 때문에 몸을 잘 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사용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한국이 너무 가난했고 직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광부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광부인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나중에 광부 계약이 끝나고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독일에 도착하신 분들은 교육생 신분이니까요. 독일어 교육도 받고 안전교육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계약 기간이었는데요.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3년 있으면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일부 연장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유류난이 났습니다. 그 당시부터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그러면 이렇게 광부를 갔을까? 어려운 일인데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초기 광부들의 월급이 미화로 160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월급 160불은 당시 대한민국의 장관의 월급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지금까지도 연장됩니다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왜 노동자들이 오는가?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10배 정도, 20배 정도 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광부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고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미화로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부와 함께 간호사들은 1966년도부터 독일로 파견됐습니다. 물론 1957년도에도 파견됐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국 면허를 가지고서 집단적으로 파견이 된 것은 66년부터라고 합니다. 이 한국 면허도 있다 보니까 광부와는 달리 간호사들은 정식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노동자로서 독일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양로원 이런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보조도 한 것이죠. 요양원, 양로원 같은 데서. 이분들 같은 경우 3년 계약 후에 연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연장을 계속하면서 머물렀습니다. 특히 집단 행동도 했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정식 면허를 가지고서 파견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가 급격하게 수요 충당을 위해서 조달된 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돌아가겠다 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강제 해고가 된 한 사건을 공론화시켜서 다시 고용을 시키고 체류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간호사분들이 독일에서의 동포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독 한인간호협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고요. 독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또는 독일인과 결혼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독일 사회에 동포사회를 이뤘습니다. 약 1만 명 이상이, 기록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1만 명 이상이 파견됐고요. 이렇게 광부와 간호사, 독일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독일에 계속 남으신 분들이 약 40%,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또한 40%, 그리고 다른 지역,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남미로 가신 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해외 이주사에 있어서 독일의 광부 간호사분들이 미국의 시카고 중심이라든지 캐나다의 토론토 중심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독일과 관련돼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유학생입니다. 물론 유학생들은 유학하고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민자가 된 수는 많지 않지만 역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깁니다. 기록상 최초는 1909년에 김중세라는 분이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또 한국 교과서에도 나온 이미륵이라는 분도 갔습니다.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여권으로 움직였는데요. 당시 독일과 일본은 일종의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무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권을 소지한 식민지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유학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상 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술이라든지 철학, 법학, 의학 이 분야 쪽으로만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광부 간호사 같이 집단적으로 이민정책에 의해서 이민을 보내기 전까지 독일 사회에는 약 1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후에 독일은 한국과 법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법학 공부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법대생들이 독일 유학을 꿈꿨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로의 이민에서 꼭 생각해 봐야 할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베를린 사건 혹은 동백림 사건입니다. 1967년 7월에 일어난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 당시 한국 사람들이 독일과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다든지 광부 간호사 또는 동포로서 있는 분들 중에서 동베를린, 당시는 독일이 분단돼 있었죠. 한국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지역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으로, 그러니까 베를린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을 간다든지 그것을 거쳐서 북한까지, 즉 평양까지 가서 간첩 교육을 받고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독일 땅에서 한국 사람들을 납치해서 데려오다 보니까
당시 서독 정부와 큰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3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명하신 작곡가 윤희상 선생, 유명한 화가인 이응노, 천삼병 선생, 이런 분들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나중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06년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정부가 단순하게 북한 쪽과 접촉했다든지 북한에 동조한 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해서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2006년의 일이고요. 어쨌든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유럽 지역, 특히 독일 지역 내에서의 이민 또는 유학생들의 활동, 이런 것은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 한국 정부가 자비 유학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급속도로 늘게 됩니다. 78년에 한 700명 됐던 것이 88년에 3,500명 정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또 1990년이 되면서 광부 간호사들의 2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자란, 혹은 1.5세대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90년대부터 보면은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한인 학생의 절반이 이러한 차세대 2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임을 독자적으로 가지면서 종교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광부와 간호사라고 하는 독일에 파견된 집단 이민의 그러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는 이들을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었다. 즉 독일의 신이민 현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